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요. 정부 정책 대출이 있고요.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돈 없는 사람, 내가 좀 서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부 대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연봉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대출을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낮게 받고 싶어 하고 한도는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행, 제가 이 기금 대출하고 전부 대출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허그에서 하는 대출은 종류는요,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종류는요, 내 상황이 어떤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신생아 특례, 내가 신생아 특례를 쓸 건지, 신혼부부를 쓸 건지, 생애 최초를 쓸 건지, 아니면 방금처럼 흑백님처럼. 저는 오늘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대출 계획을 진짜 좀 똑똑하게 세워야 되고, 이걸 똑똑하게 세우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질문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내가 신혼부부다, 1번. 내가 미혼이다, 2번.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3번. 내가 생애 최초다 하면 4번. 자, 1번이 신혼부부. 자, 2번이 아까 4번이 생애 최초였고. 4번이 생애 최초. 3번이 3번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미혼. 그리고 2번이 미혼이었나? 2번이 미혼이다. 1번 많이 올라옵니다. 자, 번호 한번 찍어봐 주세요. 네. 자, 1번 내가 신혼부부다. 이것도 2번. 저것도 아니다. 난 40대 50대다, 슬프다. 그리고 4번이 생애 최초다. 자, 여기서 오늘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래. 여기서도 각각 연봉 다를 거고 상황 또 다를 거예요. 신혼부부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 할까요? 혼인신고 하지 말까요? 이렇게도 나뉠 거고요. 미혼인 분들께서도 내가 무주택자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1주택자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여기서 상황 다 나뉠 거예요. 그리고 생애 최초다 하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연봉 얼마다 이거에 따라서 연봉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많이 슬프다. 형유님 너무 웃기다. 몇 번이 많지 이거? 1번이 제일 1번. 많았던 것 같아요. 4번 생애 최초도 많네.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내 집 마련 지금 기수 2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지금 한 6분 정도 매수를 했어요. 네. 6분 정도 매수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20대랑 30대가 제일 많고요. 40대가 한두 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20, 30대가 집을 사는 수요가 진짜 많이 늘어났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 사신 분이 30대 신혼부부, 30대 아니다. 30대 신생아 특례 사용해서 이번에 해운대 매수했었고요. 네. 그리고 30대 미혼 생애 최초이신 분이 동래구 명륜동, 이제 그래도 진짜 급지 좀 괜찮은 아파트죠. 거기 매수했죠. 그리고 40대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 신혼부부가 어디 샀냐면요. 그 수영구에 광안 쌍용 주탑뷰 나오는 거 지금 현재 11억 이상 하는 거를 요거를 9억대 중반에 저희가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9억대 중반에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4천 깎았습니다. 참고로. 이거 저희가 완전 잘 깎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경매로 이번에 한 분 샀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 양산에서 30대였나? 여기는 신혼부부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했냐면요. 남편 한 명이 이제 주택이 있었고, 예비 남편이 주택이 있었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전략을 좀 요렇게 A가 주택이 있으니까, B는 이제 주택 본인 명의로 해서 둘이 나중에 부부 이렇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서로 1주택, 1주택이니까, 둘이 결혼할 때쯤에 매도할 때쯤에 결혼한다 생각하고 비과세 전략으로 가서 여기 경매 받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한 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경매하는 법까지 찾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쨌든 1, 2, 3, 4 지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어쨌든 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요. 제가 진짜 빠르게 한 20분 동안만 딱 설명하고 우리 좀 이따 고민 네.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요. 정부 정책대출이 있고요. 은행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돈 없는 사람, 내가 좀 서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부 대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연봉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대출을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금 대출이 여기서 일단 핵심이에요. 지금 방금 1, 2, 3, 4 저기서 많았는데 5번에 어떻게 보면 신생아 특례까지 제가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신생아 특례이신 분들은 여기서 또 고민인 게 신혼부부 대출 받을까요? 아니면 신생아 특례 받을까요? 요거 복합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요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거 전부 뭘 활용하는 거다? 기금 대출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한 군데는 허그. 이거 많이 아시죠? 뭐 전세로 계시는 분들은 허그로 많이 사시니까 허그 대출.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이제 주로 하는데 요거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 이제 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정부대출, 은행대출. 거기서 정부대출은 두 군데서 받을 수 있구나. 왜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서 다 상품이 다 달라요. 어쨌든 지금 금리는 사람들이 낮게 받고 싶어 하고 한도는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럼 여기 정부 대출에 내가 오늘 설명을 했는데 어떤 대출이 있냐 봤더니 허그에서는요. 주로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보금자리론을 많이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에서 하는 대출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일반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LTV 70%, 주택 가격의 70% 하는 우리 갈아타기 대출이 있고요. 생애 최초를 또 일반 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주택도시기금 허그에서 하는 생애 최초도 보이죠?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생애 최초 대출도 있죠. 네. 은행에서 하는 생애 최초도 있어요. 다 이름은 생애 최초, 생애 최초, 생애 최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약간 변태 같은 기질이 조금 있는데요. 은행, 제가 이 기금 대출하고 전부 대출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허그에서 하는 대출은 종류는요,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종류는요, 일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례, 요렇게 네 가지의 디딤돌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대출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디딤돌 생애 신혼부부가 있고요. 생애 최초 신혼부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보금자리론 또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일반 은행에 또 일반 대출, 생애 최초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카드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허그나 주택금융공사 일반은행 얘네는요 카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성카드, 현대카드, 뭐 신한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드사에서 다 상품이 다 혜택은 똑같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여기 이 대출 상품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출 상품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 다르고요. 연봉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상품을 선택했을 때 한도가 얼마나 나오냐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혼인 무주택자가 산다고 했을 때는요. 디딤돌 일반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일반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보면요. 주택 가격이 디딤돌 일반은 5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고요. 보금자리론 일반 미혼인 분들이에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면 6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도가 일단 1억 더 높은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 또한 얼마가 나오냐면요. 디딤돌은 한도가 다 낮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요. 금리가 다 낮아요. 예, 그래서 내가 연봉이 좀 낮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조금 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디딤돌 일반을 쓰시지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미혼인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요. 보금자리론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 6억 이하, 연소득 내가 7천 이하다 하면 대출 한도
3억 6천 정도까지 받아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억 이상인 거는 할 수 없죠. 그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가야 되고 네. 제가 일반 은행 대출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상황이 어떤지가 내 상황이 어떤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신생아 특례, 내가 신생아 특례를 쓸 건지, 신혼부부를 쓸 건지, 생애 최초를 쓸 건지, 아니면 방금처럼 흑백님처럼 나는 일반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한도 높은 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제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신혼부부가 가장 많았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저희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혼부부랑 신생아 특례가 제일 많아요. 네. 맞죠? 그래서 23년도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끌었다면 결국 24년도부터는 이제 신생아 특례가 이끌었잖아요. 네. 그래서 6억 이하로 간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6억 이하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신혼부부다. 근데 6억 신혼부부다 하시는 분들은 6억 이하로 간다고 했을 때 디딤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대출 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보금자리론이에요. 4억 2천까지 나오거든요. 4억 2천까지 나오고 그리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신혼부부인데 우리는 주택을 샀던 이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디딤돌 신혼 요거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한도가 4억까지 나오거든요. 요 한도 4억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LTV 70이면 얼마의 가격을 사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요. 5억 7천짜리 사는 게 가장 이제 효율성이 좋다. 왜냐하면 한도는 4억까지 풀로 받되 투자금은 1억 7천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저 1억 7천 없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DSR 얘기 계속 했잖아요. 저희 이 보금자리론과 기금대출의 가장 좋은 점은요. DSR을 안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혼부부잖아요. 어쨌든 신혼부부들이 부부가 서로 각각의 개인 신용대출을 5천만 원씩만 받아도 1억이 됩니다. 연봉의 한 120%까지는 무조건 마통 뚫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6천 나온다 치면 1억 2천이죠. 그랬을 때 내 종잣돈 5천만 원만 있으면 DSR 안 보니까 여기 디딤돌 대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혼부부 이제 좋은 점은요. 신혼부부 디딤돌 전용 이걸 쓴다고 했을 때 디딤돌에서 신혼부부 활용한다고 했을 때 생애 최초면요. 한도 4억 풀로 받았을 때 투자금 1억만 있으면 5억짜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신혼부부고 생애 최초다 하면요. 5억짜리까지 집에 가더라도 투자금 1억만 있어도 80%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비싼 집 갈 거예요 하면 투자금이 조금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생아 특례를 쓸 거예요 라고 하면요. 신생아 특례는 어쨌든 내가 일반이든 신혼부부 쓸 수 있든지 생애 최초든지 얘를 다 이기는 게 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9억 이하까지. 어쨌든 부산에서 그래도 급지 괜찮은데 가려면 6억 5천에서 그래도 한 7억은 봐야 되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를 쓰는 게 이제 신생아 이제 있는 부부들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얘가 한도도 5억 이하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80%까지 나오니까요. 네. 자, 그러면 신생아 특례를 받았어요. 저는 LTV 70%까지 나오거든요. 하면 한 7억 1,400짜리 집을 매수했을 때 한도 5억을 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투자금 2억 1,400이 필요하고 이거보다 더 가격이 비싼 가격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한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투자금이 올라간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기금 대출이기 때문에 DSR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에 하시는 분들은 6억 2,500짜리 매물을 사더라도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투자금 얼마 필요하다? 1억 2,500만 있으면 6억 2,500짜리 집에 갈 수 있다. 자,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생애 최초가 가장 머리 아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품이 제일 많아요.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냥 일반 생애 최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6억 이하짜리 갈 거예요 한다면 저는 그냥 보금자리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다른 데 없었던 상품 있잖아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생애 최초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연봉 좀 높다. 그리고 아직 그 신혼부부 예정인데 한 명이 생애 최초 살릴 수 있다 하면요. 저는 이거 무조건 살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에 한도가 없습니다. 네. 10억짜리 사도 되고 15억짜리 사도 되고 20억짜리 사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한도가 6억까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한도 풀로 받았을 때 가장 이제 좀 유용한 금액은 얼마인지 봐야 되잖아요. 네. 이때 보면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사용했을 때는요. 한도 4억 2천까지 나옵니다. 이때는 5억 2,500짜리 집을 샀을 때 가장 유용하다. 이때 투자금 얼마 있으면 되나요? 1억 500만 있으면 되겠네요. 1억만 있으면 어쨌든 생애 최초 쓰면은 5억 2,500짜리 집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갔을 때는 어쨌든 가격 제한이 없었어요. 네. 한도가 6억 풀로 나오려고 하면 얼마짜리 집에 가야 돼요? 봤더니 7억 5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금 1억 5천 있으면요. 시중은행 가서 7억 5천짜리 집에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회초년생들 혼자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때 30대 그때 오신 분 중에 공무원이었고 연봉이 3,500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있다고 하신 분 계셨어요. 제가 성함도 기억나는데 윤땡숙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저는 요거 꼭 활용해서 집을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여기서 억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신혼부부라 뭐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연봉 안 된다 하면요. 부부 혼인신고 그때는 그냥 하세요. 내가 비싼 집 갈 거다 하면요. 부부 합산소득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DSR에서 부부 합산소득이 되기 때문에 내 연봉 5천에 남편 연봉 5천이다 하면은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른 거 한 개도 안 불어요. 8억에서 10억까지 대출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금융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금융권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금융에 대해서 부정적일까봐 제가 이렇게 또 다 갖고 왔어요. 1금융에 뭐가 있고 2금융에 뭐가 있고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1금융에 이렇게 뭐 시중은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제가 K뱅크,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대출 한도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릴 때 은행 가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 요거 활용하라고 하는데 신용 조회한다고 해서 신용도에 문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얘네도 1금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티은행, 제일은행 얘네 전부 1금융이다. 그러면 2금융은 어디가 있나 봤더니 안전한 금융권은요. 저는 보험사라서 보험사 2금융은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금리가 0.2%, 0.3%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한도는 10%나 더 나와. 그러면 무조건 이거예요. 보험사 대출. 그래서 저희가 내 집 마련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대출도 발품이거든요. 손품 발품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끼고 있는데도 없고 제가 진짜 상담사 전화번호 다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전화 다 해야 돼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각각의 뭐 개인 연봉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갖고 개인정보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진 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대출 상담사 전화번호 싹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딱 통화해서 내 조건에 맞는 보험사 대출을 제가 또 찾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절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대출 한도 얼마까지 가능한지가 무조건 확인하고 내 대출이 저거 봤을 때 그럼 내가 3억까지 대출이 되겠네. 그럼 내 종잣돈이 2억이 있네. 이렇게 해서 5억짜리 집에 갈 수 있네. 요런 걸 활용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요거까지 찾아와 왔어요. 자, 내가 연봉이 있어. 내가 연봉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갖고 왔던 연봉이 이렇게 실수령에 계속 기준이 5천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는 원천징수나 뭐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요런 게 실수령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전 연봉이라고 해주시면 됐거든요. 네.
세전 연봉으로 5천만 원이고 이분들이 아까 전에 DSR 40%라고 했으면요. 연에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월 상한에 166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대출 가능한 금액을 보면요. 그 일반적인 1금융권에 갔을 때는 3억 3,500 정도 대출이 나오더라. 이거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DSR 50% 했을 때는 4억 3,600 정도까지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수적인 이유가 30년 상환 기준으로 잡았고 이자 4% 기준이에요. 근데 40년 상환 기준으로 잡고 이자 4%로 잡으면 얘보다는 대출 한도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연봉의 8배에서 10배까지는 나온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금액을 좀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프리랜서 분이 진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제가 수입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그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데서 떼고 보험료 납입 내역이나 뭐 카드 사용 내역 네.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네, 카드 사용 내역이나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대출하는 시기에 솔직히 저렇게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 신고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번에 갈아타기 하려고 지금 준비하던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못했거든요. 이유는 소득 신고를 거의 안 해놨어. 그래서 막 진짜 1년에 신고를 막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해버리니까 DSR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도를 더 뽑을 수 있는지는 제가 이렇게 좀 수업을 하면서 개인 상담해서 이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내가 집을 전세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집을 이 시국이 어수선한데 사야 될지 고민이 좀 많지 않으신가요? 고민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수업했는데 이런 고민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강의 오늘 들으신 분들은 집을 전세로 살아야 된다 1번 집을 지금은 좀 사고 싶다 하는 분 2번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리브 1번, 바이 2번. 2번이 훨씬 많네요.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이 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도 한데 저는 어쨌든 지금 시기에 모두가 사지 말라고 할 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맞거든요. 네. 지금 전세가 너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세 들어가면 전세 지금 계속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어차피 이제 집이라는 거는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안 한다. 뭐 이런 이유 등으로 매매를 안 한다. 그러면 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세 아니면 전세인데 지금 월세 수도권 난리 났죠. 완전 폭등하고 그 세계적인 기업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월세 시장 진출하잖아요. 미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부산은 이제 서울 다음 부산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주거 비용이 나갈 거 아까 차라리 상승률이 높은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자가 무서워서 그리고 대출이 무서워서 못 사신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건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아까 그런 집에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할까 봐. 그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진짜 안 사는 거다. 실거주 똘똘한 거 한 채 사는 거는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 지금 집을 그래도 사야 된다 했던 2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고대장님하고 저하고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는 이유는요. 뭐죠? 기회니까.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다시 온 기회니까. 추석 그때 이후에 저희가 사실 매도 계좌가 안 나와서 빠그라진 거 한 2건 있었잖아요. 네. 추석 때 딱 이제 대출 규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급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 집 이런 데는 매도 우위 시장이었어요. 계좌를 안 줘. 근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아직 집을 안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기회가 연장이 돼 버린 거죠. 사실 센텀파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수강생분이 집을 보러 간다고 해서 제가 네.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계좌가 11억 이하로 진짜 안 떨어져요. 거기는 이미 이제 좀 떠 가지고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이 센팍을 특히나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 이제 안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결심을 해 버리더라고요. '아 사야 되겠구나.'라고. 상급지 사실 가격이 이렇게 떴으니까 음. 저는 진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음. 분들은 좀 실거주로 괜찮은 분들 아직 그 밑에는요. 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대장님한테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저희는 도와드려요. 제가 뭐 여기 좋아요, 저기 좋아요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스스로 오늘도 제가 대출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얼마짜리 집에 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럼 내가 얼마짜리 집에 갈 수 있는지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디 그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단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대출 또한 나에게 이제 유용한 대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장, 코칭까지 저희가 전부 진행을 도와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대장님 말씀드릴 수 이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산에서 이론부터 이 실무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없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진짜 장담하건대 네.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2기 수강생까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미 2-3달 동안 매수가 한 6, 7명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었다는 거. 음. 예. 그리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스터디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 집 마련 수강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스터디가 또 이제 진행을 되고 있고 이제 스터디장까지 뽑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내가 가진 자금으로 그리고 어디 선택할 수 있는지 자금 부족하면 아까처럼 좀 더 대출을 어떻게 땡길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권 가야 될지 주택을 사야 될지 제재에 가야 될지 그런 거 선택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여러분 매매할 때 사실 초보들이 가는 것도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소장님 셀렉하는 법부터 그 안에 계약사항 뭐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레미안 뭐 라인에서 동래아 갈까요? 포레스티지 갈까요? 장전 레미안 갈까요? 이런 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저희가 길러 봐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가 이번에 기술을 통해서 이 지금 11가지 혜택을 다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혜택 많습니다. 저 이거 채워드리려고 너무 빡세요. 네, 제가 대장님을 진짜 열심히 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소액으로 가능한 투자처 네. 오프라인 세미나 때 저희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1월 6일 날 첫 시작을 하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3천만 원 이하로 가능한 부동산 투자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스터디 참여권 네. 그리고 대장님의 그 투자 엑셀 파일 네. 오늘 드리는 거 말고 네. 대장님이 투자하는 몇 파일 개 더 있습니다. 예, 네. 그 파일을 전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고 대장님하고 그룹 코칭을 또 수업 중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따가 고민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네. 질의응답 오늘 솔직히 수강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룹 코칭으로 그때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드는 지도, 부산시 지도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법무사 소개, 그리고 고 대장님 투자처 소개, 아니 투자처 이제 유료 강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님하고 저하고 어쨌든 이제 부산에서 투자자지 않습니까? 네. 부울경 이제 소장님은 사실 전국으로 다 이제 컨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소장님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대출 상담사 연결 그리고 내 집 마련 매수할 때 사실 이번에 그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법무사비 등기 비용이라고 갖고 왔는데 등기를 그 서기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무사님 나오는데 100만 원 달라 했더라고요. 네. 법무사비만. 네. 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법무사 말도 안 된다 하고 여기 법무사에 하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법무사 전화해서 거기 얼마인지 물어보고 거기 하고 가격 비슷하게 하면 거기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30만 원 내고 해서 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달 동안 프라이빗 카톡방을 운영하고 여기서 무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무한 질의응답에서 제가 답변을 진짜 바로바로
예, 실시간으로 드리고 대장님한테 이제 물어볼 것은 대장님을 제가 다 소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를 저희가 올리면 다 완수를 하는 대로 바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앞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캔버스 카페 가입하셔서 여기 밑에 보면 내 집 마련 프로젝트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스터디 과제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스터디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네.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다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단지를 제가 이제 과제를 이제 내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드리면, 자, 이렇게 보면 과제를 올렸어요. 그러면 요 밑에 이제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전부 이게 본인 스스로 했던 과제에 네. 이렇게 답변을 다 코멘트를 다 달아드립니다. 네. 이거 어디 갔지? 아까 PDF? PDF요? 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강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임장까지 함께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 스터디 해가지고 이제 3기 진행 예정입니다. 1월 6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5주간 진행이 되거든요. 강의 내용이 사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이제 인사이트를 바바바박 입력해 드리는 부분은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안 되냐면 한 분 한 분 케어를 좀 못 해드려요. 근데 또 강남콩님이 또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케어를 잘 해주시고요. 강의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지역, 주요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랜드마크 아파트는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어떻게 찾는지 제가 엑셀 파일까지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상투자로 해서 제가 과거를 백테스트 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되고 딱 하루만, 5주차 때 딱 하루만 2월 9일 일요일 오전에는 프라이빗 세미나가 있고 같이 점심 먹고요. 오후에는 이제 같이 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딱 하루만 시간을 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참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강의는 추가로 6개월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5주 과정이지만 추가로 복습하는 거는 6월 30일까지 무제한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